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금서가 값 좀 내리나 싶더니 조기, 굴비, 김 같은 수산물 값이 만만찮아 차례상 비용은 부담스러웠고 고용 회복도 더딘한 주였죠. 그러면 추석 앞두고 맑고 우린 기업 찾아 연휴 기업 기상도 출발합니다. 연휴 기상 맑은 첫 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로 시작합니다. 상장 예비 심사 이어 증권 신고서 내고 한창 출격 준비 중입니다. 주당 23,000원에서 최대 28,000원에 300만 주 신주 공모 계획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최대 840억 원 확보하고 시가총액은 최대 4천억 원 선입니다. 회사보다 더 유명한 백종원 대표 지분율은 60%가량이 됩니다. 사업 구조도 공개됐는데 브랜드가 25개인데요. 이 중 저가 커피점과 중국집이 매출 절반 차지하는 형태였죠. 더본코리아는 상장으로 들어온 돈 95%를 인수합병, 지분 투자에 쓴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브랜드가 더 늘어날 모양인데 11월 상장 결과 지켜보시죠. 다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SKN무브입니다. 대표 방산기업과 윤활유 회사가 손잡고 불에 안 타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세계 최초 개발했습니다. 2차 배터리 화재 위험, 지금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데요. 대형 축전 직격인 ESS는 배터리 셀로 구성돼 같은 위험이 있는데요. 이걸 해결한 셈입니다. 배터리 모듈에 냉각유 채우는 방식으로 셀 하나 불나도 다른 셀로 옮겨 붙지 않게 한 건데 방산, 도시망공교통사업 나선 한화와 액침 냉각 핵심 소재 개발한 SKN무브가 힘 합쳐 만들었습니다. 화재 문제 해결되면 ESS 수요 확대는 물론이고 잠수함 외에 민간 선박, 전기차, 데이터 센터에도 기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큰 시장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흐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로 시작합니다. 전직 임원 통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통 크게 털린 사실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직 삼성전자 상무이자 하이닉스 부사장 지낸 최모 씨, 2020년 중국 지방정부 돈으로 중국의 반도체 회사 만들고는 삼성이 4조 원대 들여 개발한 18, 20나노급 D램 제조 기술 빼돌려 1년여 만에 시범 생산까지 했다는 게 경찰 발표입니다. 연봉 2~3배 준다며 인력까지 빼돌렸는데 2~3년 만에 다 쫓겨났다죠. 이 사람은 2018년에도 중국 시안에 삼성 반도체 공장 통째로 복제한 공장 만들려다 실패한 일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실적 감안해 해외 인력 감축한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보안 탓인지 대우 탓인지 몰라도 이렇게 중국에 계속 털리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음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배달앱 3사입니다. 수수료 높고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큰 갈등 중인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가능성까지 대두했습니다. 브랜드 1,300곳이 뭉친 프랜차이즈 협회가 3사를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1위 배민이 배민 원 플러스 중개 수수료를 3%포인트 인상한 것 비롯해 배달 시장 96% 장악한 3사가 멋대로 수수료 올린다는 이유에서죠. 경쟁은 3사가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은 수수료에 짓눌리고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의 주장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협의도 공전 중이고 배달앱이 정하면 가격이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정부 당국이 팔짱 끼고 지켜볼 일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K-팝 1위 기업 하이브입니다. 자회사 어도어와의 갈등에 뉴진스 멤버들도 가세했습니다. 본사와 미니진 어도어 전 대표와의 갈등이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판 게재에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더니 뉴진스 멤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프로듀싱을 맡는 미니진 전 대표가 경영대표로도 25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뒤는 어떤 행동 나설진 아직은 모릅니다. 이 와중에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무리빚은 BTS 슈가는 약식 기소됐습니다. 하이브 매출에서 어도어 비중은 12%대가 됩니다. 팬들 못지않게 시장도 계약 해지나 법적 분쟁 영향을 저울질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은 간편 결제와 게임 사업하는 IT 기업 NHN입니다. TMF 사태 여파로 수백억 원을 물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몬, 위메프는 선불 충전금,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 사용 방식으로 할인 판매에 인기였는데 해피머니 상품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TMF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한 자료 보니 NHN 미회수 채권이 870억 원으로 전체 채권자 중 1위였음이 확인됐죠. 다른 손실까지 1,000억 원 넘는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NHN CEO 거취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상당 수준의 대손 상각비 예상하며 실적, 목표가 하향 조정 나섰습니다. 가계부채가 한국의 성장을 짓누를 것이란 국제결제은행 경고가 나왔죠. 가계부채 억제는 불가피합니다만 시장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분명해야 하고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와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석 연휴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